도입부 설명은 진행을 했고 바로 본문 들어가서 본문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대구에서도 그랬는데 대구라고 하는 건 대구 피난지가 되겠죠. 부산에 와서도 변호사댁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아까 인문관계도에서 대구 변호사직, 부산 변호사직과 관련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서 먼저 가족들을 내려보내고 부산에 와서 보니 내 직속 가족들은 대구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즉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내려보냈는데 부산으로 가지 않고 대구로 가서 있었다. 대구가 부산보다 물가가 싸다는 것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날 나는 대구로 올라갔대요. 즉 나의 가족은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가 부산보다 경제적 물가가 싸다라는 이유로 피난지를 대구로 선택했다. 그때 아내와 애들이 들어있는 곳이 화재로 인해 뼈와 거죽만 남은 재판소 옆 모 변호사 댁이었다. 굉장히 큰 저택이었다. 큰 저택 네모 쳐보실까요? 큰 저택은 쉽게 말해서 주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가족이 거처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인집. 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또 상당히 넓은 뜰 한 구석에 끼어있는 헛간 네모 쳐보시면 그럼 이 헛간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나의 가족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큰 저택에서 피난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헛간에서 피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큰 저택과 헛간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대조를 이루고 있겠죠. 주거 공간의 대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나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구는 부산에 비해 무던히 차가웠다. 원래가 헛간인데다 북향하여 출입구 하나밖에 없는 방이라 볕이라곤 진종일 어신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나의 가족의 모습. 더 춥고 음산스러웠다. 애놈들은 날만 새면 손발이 얼면서도 밖으로만 나갔다. 그러나 여기 밑줄 쳐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으로 알았다. 피난민의 신세에 그래도 어느 분의 안면으로 이런 방이나마 얻어들게 된 게 여간 고맙지가 않은 것이다. 밑줄. 즉 초라한 공간이지만 방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나의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초라한 공간이지만 방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우리는 이 집에서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다.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 바로 쳐보시면 거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고 좀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그 쉬어야 되는 공간에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것은 이댁 변호사 장모되는 오빠의 지시에 따라 저녁에 어스레지면 절대로 안뜰에 들어와. 안뜰 가로쳐 보시면 안뜰은 나의 가족이 절대 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한 공간상 구분이 이루어진다. 물을 길어가선 안 되고 아침에도 자기네가 한 바가지라도 먼저 기른 뒤 물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 여하한 빨래건 빨래 종류는 일절 금지라는 것이었다. 안뜰에는 수도도 있고 우물도 있었다. 아침만은 일 없었다. 우리는 점심을 뺀 두 끼의 식생활 가로쳐 보시면 점심을 뺀 두 끼의 식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피난생활이죠. 먹을 것이 없는 피난생활. 식생활인지라 느지막하게 안댁에서 조반이 끝난 뒤 밑줄 점심 겸 조반을 해먹으면 그만 익었으니까 밑줄 쳐보시면 결국 나는요 열악한 상황이지만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두 끼를 먹는 삶이었으니까 점심 겸 조반을 먹으면 괜찮아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나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된다.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결국 내가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처한 상황 자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좀 반어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인식하는 걸 통해서 나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학에서 표현하는 표현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부분이 뒤에 문제로 나와 있죠. 그 부분 때문에 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게요. 빨래도 그랬다. 한목이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았다가 물을 길어내다 하면 그만인 것이다. 계속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저 미처 물을 따다 두지 못한 날 같을 때, 밤중에 어른도 어른이지만 애들 가운데 누가 목이 마르다든가 할 것 같으면 그거 달래기에 가슴이 타야 하는 게 안 됐을 뿐이다. 그러나 밑줄 사람이 하룻밤 물 몇 모금 못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열악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라고 달관하고 있는 태도도 극복 의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열악한 현실을 통해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서술을 해요. 변소만 해도 노파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로 형상화가 될 겁니다. 왜? 가뜩이나 갈 데 없는 피랑님들을 쫓아내는 인물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파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노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뜰 변소에는 들어와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따로 지시가 있어서 이미 아내의 손으로, 즉 화장실 하지 마, 쓰지 마 라고 말하니까 와이프가 이쪽들 한 구석 다복소리라고 하는 건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뒤에 거정립 변소가 만들어져 있었다. 즉 화장실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야외 화장실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낮에 어른들이 쭉 들어가 쭈그리고 앉기에는 좀 못했으나 그 맞춤은 하는 수 없었다. 굉장히 담담하게 수용하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다. 즉 열악한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다. 두고 보니 이백살림은 이 장모 노파의 손에서 우러나는 것 같았다. 그럼 나도 눈치가 조금 있어서 노파의 말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내가 이백 시모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이 노파는 소생이라고 현재 변호사 부인이 딸 하나뿐으로 이 딸이 이백 변호사의 부인이 되자 따라 들어와 온갖 살림살이를 주무른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 체크해 보실까요? 는 것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지금 서술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식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와이프가 전달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하지만 와이프는 이 작품의 서술자가 아닙니다. 그럼 서술자인 나는요, 와이프가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입장이 되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화법이라고 설명하죠.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대신 전달하는 화법을 간접화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뒤에 뭐뭐고 했다 라고 하는 것도 간접화법의 일종이니까 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와 뭐뭐고 했다가 간접화법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나온 말씀드릴게요. 애들 방도 따로 있지만 큰 옹졸방 하나를 이 노파가 독차지하고 있어서 아침에 이 방부터 조반상을 본 뒤에야 비로소 다른 식구들이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다. 여기 는 것이다 나오죠. 이 노파의 취미는 같은 노파들끼리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모여서 골패라고 하는 건 그냥 화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노는 것과 날을 받아가지고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가는 일이라고 했다. 고했다 또 나오죠. 간접화법. 이 노파가 끈을 곱게 장식한 간장 조바이를 쓰고 비단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한두 번 아니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육순 가까운 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맵시에 자세도 똑발랐다. 이댁에라고 나와 있죠. 이댁 앞에 가로 열어보실까요? 거기서 뭐 나올 거냐면 나의 가족과 달리 전쟁의 상처가 크지 않은 모습이 묘사가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파는 전쟁의 아픔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결국 내가 어떤 상황을 경험해야 그 상황에 대한 공감적 능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노파는 우리 가족과 달리 전쟁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볼게요. 이댁에 드나든 노파들도,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집의 노파뿐만 아니라 그 노파의 친구들도 비슷비슷한 차림차림의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라곤 별로 깃들어 보이지 않는 얼굴빛이요 몸매들이었다. 가로 닫아보시면 인생이란 하다못해 요맛 정도라도 안일하게 늙어가야 할 종류인 것인지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은 대구 피난사리에서 쫓겨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에 내려와 겨우 방 한 칸을 잡게 되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집주인의 변호사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방을 구하러 다니던 어느 날 귀갓길 문득 자신이 공마단에 고개사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문득 나는 고개사라는 말을 떠올랐다. 왜? 나는 나의 가족들의 피난처 또는 나의 가족들의 주거 공간을 위해서 모든 걸 책임지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제목의 의미 1, 2, 3번 중에 2번과 같은 내용이 2번 같은 내용이 추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게요. 오라, 지금 나는 진아를 어깨에 올려놓고 고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 진아도 내 어깨 위에서 고개를 하고 있고 선아는 나비의 고개, 나비의 고개라고 하는 건 우리 동요 중에 나비야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비야를 부르며 재롱을 부리는 것이야. 나만은 자전거라고 하는 노래를 부리면서 제주를 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을 고개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남아가 이제 몇 센티의 군표를 위해서 꼬마와 같은 지랄을 해야 하는 것도 일종의 슬픈 곡인 것이다. 동화의 플리셀 춤이도 그런 곡이에요. 이들의 가슴이나 관등에서 또는 허리춤에서 담배 보르며 껌곽을 재빨리 꺼내고 넣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담배 보르를 꺼내고 껌곽을 재빨리 꺼내고 넣는다라고 하는 건 자식들이 미군들에게 물건 판다라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고개의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황순원 고개단의 어린 삐에로요. 황순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고개사라고 하는 소설의 작가도 황순원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작가 이름과 작품 속 주인공 이름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예를 통해서 이 작품이 자전적 소설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작가 이름과 주인공의 이름이 동일하다고 하는 측면을 바탕으로 자전적 소설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술 모의고사 같은 과천대, 수원대, 한기대나 고대, 세종에서 나오는 문제에서도 위 작품은 6.25 전쟁 직후 작가가 경험했던 이야기 중 하나이다. 위 작품에서 자전적 소설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쓰고 이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게 되겠죠. 가겠습니다. 나는 이들의 단장인 것이다. 여기서 말 단장이라고 하는 건 가장이라는 의미로 바꿔치기가 되겠죠. 가족으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의 무대는 이 구민동 개천뚝이고 피에로 동화가 소렌토를 부른다. 그래, 마음대로들 너희의 재주를 피워보아라. 나는, 나라고 하는 게 작가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작가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전적 소설이 나타난다면 사실성과 진실성이라고 하는 측면 또는 현실감, 실제감, 실제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가 이후에 오늘의 이 고개를 돌이켜보고 슬퍼해하는지 웃음으로 돌려버리는지 그건 모른다. 따라서 너희도 이날에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고개를 보고 웃었는지 울었는지 어땠는지를 몰라도 좋은 것이다. 그저 원컨대 나의 어린 삐에로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어린 삐에로라고 하는 건 나의 자식들이 되겠죠. 나의 자식들이여, 너희가 이후에 각각 자기의 고개단을 가지게 될 적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 피에로들이 자신의 고개단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가정을 꾸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가정을 꾸리게 될 때에 밑줄 모쪼록 너희들의 어린 피에로들과 더불어 이런 무대와 고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밑줄 쳐보시면 그럼 나는요 어린 자식들의 미래의 삶이 현재 자신의 삶보다 더 좋아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 작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가끔씩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아빠처럼 이렇게 힘든 직업 가지 말고 엄마처럼 이렇게 힘든 직업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업 가져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대단히 신뢰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앞에다가 적어요. 가정이라고 적어볼까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신뢰했습니다 라고 당황할 수 있지만 고개사가 고개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읽을 때 헷갈릴까봐. 대단히 신뢰했습니다. 쓸데없는 어릿관계에 넋두렸습니다. 자, 그러면 피에로 동화분의 독창을 경청해주세요. 그냥 고개사가 공연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에서 전달하고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바로 열어보실까요? 한 걸음 떨어져 오는 아내가 가까이 와서 한 팔을 내 허리에 돌린다. 허그하는 개념이 되겠죠. 포옹하는 개념. 이 단장의 부인은 남편 되는 단장의 고개가 위태로워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염려 말라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바로 닫아보시면, 즉 피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응원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나타나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힘들지만 우리 힘내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긍정적인 인식, 긍정적인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돈 없고 가난한 상황이라면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보자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성격을 보여내고 있다. 갈게요. 그러는데 피에로 동화의 노래가 마지막 대목에 다가서 또 끝인다. 이미 우리는 그 변호사 댁이 있는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변호사 댁이 있는 골목에 다다랐으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 안 되겠죠.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 풀어낸 이것으로 끝 막기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탓에 이렇게 초라한 고개가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 고개단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데는 다들 대표의 감사의 뜻을 표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녕히들 주무세요. 굿바이라고 나와 있고요. 끝나게 되겠죠.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단어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헛간이라고 하는 방이 나오고요. 주거공간의 대조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집이라고 하는 공간과 의미가 비슷하게 맞물리겠지만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은요, 최소한의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 생존에 중요한 공간이 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방이 없거나 집이 없다면 갈 곳이 없잖아요. 생활이 불편할 거고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러한 방황칸을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가고 있지만 노파나 늙은 영감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나의 가족들을 밀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인물들의 모습이 표현되는 공간이 방이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그럼 1번의 경우에는 나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가족의 고통에 공감을 못해주고 밀어내는 부정적인 인물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방이라고 하는 공간도 한 번쯤 정리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볼까요? 네, 문제밖에 없습니다. 3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나의 가족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서 대구를 피난처로 삼았죠. 부산보다 물가가 저렴해서 나의 가족은 나의 상황을 나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대구로 갔다. 맞는 말. 2번 나의 가족은 대구 변호사 댁의 장모 노파가 만들어 놓은 생활 규율에 따라 생활하고 있죠. 엄격했고요. 제약이 많았습니다. 3번 나의 아내는 대구 변호사 댁의 노파의 형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죠. 식모에게 들은 것들이 많잖아요. 3번이 될 거고 4번 나의 어린이들은 담배 보루도 꺼내고 껌밥도 꺼낸다라고 했잖아요. 덤벌이에 내몰려 있네요. 5번 나는 아이들의 미래의 삶, 즉 너희들이 나중에 고개나 단장이 되었을 때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항상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이 우선이니까. 32번 기억부터 미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정답 2번이죠.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면 니은 한몫 모았다가 물을 길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도 현실 자체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33번 A와 B입니다. 1번 A의 대구와 B의 부민동은 모두 피난지의 열악한 삶이 드러나죠. 읽어보시면 열악한 삶이 나타날 거고요. 2번 대구에서 N놈들과 B의 부민동의 어린 B의 로들은 피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면 미군들에게 물건 안 팔죠. 가만히 그냥 물고만 있겠죠. 좌절하고요. 틀렸고. 3번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의 외양묘사하고 있던데 A랑 B랑 둘 다 외양묘사 나오죠. 틀렸고. 4번 B의 개천tuk과 달리 A의 안뜰은 피난살이의 고달픔을 해소할 수 있다? 피난살이의 고달픔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없죠? 제약이 있으니까요. 연관성 없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특이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기 먼저 가겠습니다. 황순원의 고개 사는 자전적 서사 양식을 활용해 피난민의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작가 황순원을 소설 속 등장인물로 직접 호명 밑줄. 작가 황순원을 소설 속 등장인물로 직접 호명. 얘가 자전적 소설임을 알 수 있는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라고 해서 밑줄을 한 번 더 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가 겪은 실제 피난지 체험을 긍정적으로 극복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밑줄 인물이 처한 여기 밑줄 시절 중요한 문장입니다. 비참한 현실의 조건을 긍정함으로써 독자에게는 오히려 피난 생활의 고통을 부각하는 동그라미 반어적 표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부정적 상황을 긍정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비참한 현실을 조금 더 사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서술 전략을 통해 직접적 고발이나 비난보다 밑줄 훨씬 더 강력한 감정이입과 공감의 효과. 그럼 감정이입과 공감의 효과가 일어나는 주체는 독자죠. 독자가 조금 더 감정이입이 잘 될 거고 공감의 효과가 커진다. 열악한 삶의 현실이 실감나게 드러난다. 를 분석하시면 정답은 1번으로 끝나죠. 나의 절망적 현실인식이 아니라 긍정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고개의 사였습니다.